네, 오늘은 잠시 SM에 대한 오늘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이 있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할 걸로 봤었는데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지만은 엔터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해서 뭐 대표 종목 중에서 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SM을 말씀드릴 때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금투세 폐지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왜 SM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M은 기업이 이제 많은 뭐 한류 붐을 타고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2022년 3년까지 계속 이어오다가 SM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고점이라든지 특히 이제 M&A 과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등등해서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엔터주들이 다 반토막 이상 다 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단기적으로 좀 겪었는 1년 정도를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악재였는가? 그 악재가 해소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촉발된 것은 방시혁 의장이 한 그 오락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약간 그런 우려감, 한류에 대한 우려감을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게 그 실제적으로 수치로 앨범 판매량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그 우려가 커졌고 결국 실적 피크 아웃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계속 어려웠다. 그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인적 노이즈, 그 다음에 그룹 노이즈, 뭐 많은 원래 이제 그 사실 연예인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악재가 나올 때마다 많이 흔들렸죠. 그 중에서 이제 뭐 SM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엔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엔터 전체 멀티플을 내려앉게 하는 큰 사건이었죠. 거기다가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수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그룹 총수가 의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노이즈도 계속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정시 주변에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사질 못하잖아요. 우리 정시가 아무리 뭐 PR 8배다 뭐다 그래도 미국 20배 넘고 뭐 대만이 또 10몇 배고 일본이 20배고 근데 우리는 8배밖에 안 되는데 싼데 왜 안 삽니까? 이유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뭔가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기운이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왜 안 올라갔던가?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메이저 섹터,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는 섹터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런 곳까지 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려 나가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 앨범 판매량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앨범 판매량의 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했을 당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상당폭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는 폭이 보이죠. 전체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지금은 앨범 판매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스트리밍. 그 수치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유튜브 조회수 스트리밍이 중요한데 그런 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아티스트의 인기도를 측정할 때 앨범 판매량으로는 할 수가 없다. 거기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로 보는 게 맞는데 그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수많은 인적 그룹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것들도 차차 해결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범수 회장, 카카오 의장이 보석 허가를 받아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조사는 끝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약간 그룹 리스크도 완화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엔터 전반에 참 큰 이슈로 작용했던 사건 사실 엔터주는 지난 3월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바닥을 찍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민희진 대표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꽝 터진 겁니다.
사실 엔터 주는 그때부터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8월 초인가요? 또 방시혁 의장의 또 뭐 그런 LA에서 사진 찍힌 그런 노이즈, 이것도 뭐 어디에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그룹 주가가 이 모양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적 노이즈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내부 문서 뭐 또 공개가 돼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뭐 민 대표 사건 같은 경우도 해결은 된 건 아니지만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은 인적 사건 사고들 같은 경우도 수습이 되고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악재들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면 호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적 악재 노이즈를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죠.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7월 초부터 해서 계속 매도해요.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안 산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쪽은 왔다 갔다 단기 매매는 하고 있고, 거기다가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뭐냐면 2020년 그 통합개미 운동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1,400을 갔었는데 그 당시 전에 보면은 한 27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고객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넣어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7조밖에 안 됐는데 장이 올라가면서 3,300 갈 때를 보니까 무려 77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50조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개인 자금이. 그게 지수를 더블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게 피크였습니다. 2021년 그때가 피크였어요. 계속 빠지다가 지금도 이렇게 늘어지는 한 49조 정도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안 사요, 개인 안 사요. 그럼 기금은, 연기금은 삽니까? 기관은? 연기금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장이다 보니까 엔터주를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엔터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자, 그동안 미루고 참 애를 먹이던 부분입니다. 오늘 그 금투세 페이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써먹었죠. 이런 얘기예요.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폐지하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론에 나올 때 처음에 앞에 것만 순서대로 해서 나오는 거죠.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다, 주가가 출렁했거든요. 그러다가 맞는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맞는데 지금 주식상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러서는 게 맞다, 폐지가 맞다라고 민주당의 당론이 폐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최소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풀리는 거죠. 그동안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 그런 분들, 빠져나갔던 투자자들,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앨범 판매량 감소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실적 피크아웃 같은 경우도 이번 3분기, 4분기 정도, 3, 4분기를 지금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 인적 노이즈는 약화됐죠. 그룹 노이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SM 입장에서. 그리고 증시 자금 부족 부분도 이제 최소한 외국인도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이런 분위기면은 외국인 수급도 완화될 조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인 자금, 저기 중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뭐 인도다 떠났던 그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 중국이 비자를 면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자 면제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론 국내 국적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내 그 배우들의 중국 진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혹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건 아닌가, 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중국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주 그럼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중국 관련주. 화장품은 이제 해당은 되지만
사실 예전 일이죠. 어쨌든 화장품도 포함해서 등등 해서 중국 모멘텀에다가 증시 자금까지 풀리다 보니까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M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강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세도 교체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신인 그룹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증시 정황, 그러니까 뭐 금투세 폐지,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또 SM 개별적인 신인 모멘텀, 그 다음에 또 실적 바닥, 자, 이런 게 결합이 돼서 SM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니면은 뭐 추세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 그건 가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디뎠다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뭐 SM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YG라든지, YG엔트라든지,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엔터주가 동시다발로 움직인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약발이 중요한데, 항상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와 같이 어떤 호재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SM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실적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거기다 신인 모멘텀도 있죠. 또 수급도 이제 금투세 폐지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 여력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들, 최근에 뭐 엔터 쪽 관심이 없다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로제 아파트라든지, 그게 지금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회사 상관없습니다. 엔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GD가 컴백을 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제니도 마찬가지고, 내년 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다음 BTS 같은 경우, 하이브의 BTS 같은 경우도 내년 6월이면 모두 전역입니다.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얘기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SM에게는 긍정적이다. 자, 개별적인 호재, 섹터 호재, 시장 호재까지 겹치면서 SM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볼 게 아니, 종목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의 턴어라운드와 내년의 어떤 모멘텀을 생각하면 추세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 매매에 치중하지 마시고 조금 내년을 보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아닌가. 엔터 전체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왔고, 관련해서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엔터주, 특히 SM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말씀드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